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8일 낮 12시입니다. 바야흐로 선거철입니다. 사전투표 기준으로 투표를 25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황교안 씨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를 하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참여 여부가 촌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의 좋은 작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자유는 언론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와 함께 3대 기본권의 핵심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결정하는 역사는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오래지 않습니다. 1688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앞으로 전쟁하지 말자, 암살하지 말자, 쿠데타 하지 말고 우리 투표로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1688년입니다. 1688년이니까 40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에 선거는 계속 해왔습니다. 비록 그 사이에 정변이 있었지만은 선거를 중단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87년 이후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을 하면서 투표장에서 정권이 결정되는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선거를 하면은 그동안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선거판에서, 유세장에서 울분을 토할 수 있는 일종의 불만 배출구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 나라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억눌러 놓으면은 이게 속병이 생기는데,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열정, 불만, 환희 이런 걸 분출시켜버리는 게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사퇴한 윤석열 씨에 대한 이 차기 대통령 후보감 조사에서 지지율이 32%로 1위로 뛰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줄곧 1위를 달리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제쳤다. 이건 한국 정치가 참 가변성이 크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어떤 사람이 지지율이 며칠 사이에 10% 뛰고 10% 내리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이 조사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 교통방송의 의뢰로 지난 5일에 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오늘 공개를 했는데,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32.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1%, 두 사람의 격차는 8.3%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요사이 좀 저조하다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14.9%, 그 다음이 4등이 무소속 홍준표 의원 7.6%, 정세균 국무총리 2.6%, 추미애 전 법무장관 2.5%, 여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사람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지난 1월에 같은 여론조사 업체에서 실시를 했을 때는 지지율이 14.6%인데 17.8%가 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로 뛰었다는 거죠. 보수 진영 중도 지지층이 윤 전 총장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윤 전 총장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7.7%, 국민의힘 출신들이 별 보이지 않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 전 총장 쪽으로 기울어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쪽에서는 52.8%, 즉 반문재인 계층이 윤석열 쪽으로 돌고 있다. 그리고 보수 성향층에서 50.9, 60대 이상에서 45.4, 가정주부에서 43.9, 지역적으로는 서울 39.8, 대전, 세종, 충청 37.5, 대구, 경북 35.3. 요약하면은 전라도를 뺀 전 지역에서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48.3, 국정수행 대통령 잘한다고 생각하는 층에서 44.2, 이른바 진보 성향층에서 41.9, 40대에서 38.2, 학생층에서 28.8%의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을 했는데,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2, 지난주보다 4.2%포인트 떨어졌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2%, 국민의힘 28%, 28.4%, 국민의당 8.1%, 열린민주당 5.1%, 정의당 3.7%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 수도권에서 조금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정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물러나는 과정에서 이 정권이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끔 검찰 해체안을 들고 나오니까 물러났는데, 이분이 물러날 때 상당히 타이밍을 잘 잡고 물러나기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하고 검찰을 방문해가지고 소신을 밝히고 마지막에 출근하면서 깔끔한 한 1분짜리 코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써가지고 검찰 가족에게 보이고, 이런 일련의 행동이 아주 자세하게, 마치 대통령의 동정을 보도하듯이 자세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지율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는 타이밍을 잘 잡았어요. 물러나는 타이밍을 7월까지 끌고 갔으면 아마 이런 지지율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분이 말을 잘하는데 이분의 남긴 말 중에 국민들 가슴에 딱 찍힌 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검찰 폐지는 결국 기득권 부패 세력의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거다. 갑질 세력의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거다. 검찰 폐지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사람은 서민들이고 약자다. 이런 이야기 하나. 그리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다. 국민을 주권자로 대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서 법치를 지켜야 한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 파괴자다. 민주주의 파괴자다. 그리고 기득권 부패 수호자다 하는 이야기를 점잖게 했습니다. 그게 문재인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은 문맥상 문재인을 직격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지율이 32%까지 올라가면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한국의 처한 상황은 어떤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의 선거가 아니죠. 그런 정치가 아니죠. 즉, 친중, 종북, 반미, 반대한민국 세력이 한국, 대한민국 호라는 이 선박의 조종실에 들어가 가지고 남쪽으로 가야 될 배를 북쪽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장을 교체를 해야죠. 선장을 교체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나는
선장을 교체하는 데는 선원뿐만 아니라 그 승객들도 같이 합세를 해야 됩니다. 나는 승객이니까 선장이 이 배를 몰고 어디를 가든 말든 빙산을 향해서 가든 말든 저 어디 절벽을 향해서 가든 말든 나는 승객이니까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독립운동 때, 독립운동 시기, 즉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숙명이었습니다. 건국과정도 그렇고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영도력 하에 소년병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무초 대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돌멩이를, 짝대기를 짚고라도 우리가 거국 일치로 싸우겠다. 라고 해서 미국을 감동시켰던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본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선 지지율 32%라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영향력을 가지고 그가 말한 대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것이 바로 정치죠. 그러나 굳이 꼭 대통령이 되어야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킹메이커도 정치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은 한 자리인데 전부 대통령 되겠다고만 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뭘 할 거냐.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구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겁니다. 김유신이 삼국통일을 주도한 사람인데 김유신이 태종무열왕을 밀어내고 문무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선 지지율 32% 1위 이재명도 제쳤다. 이 제목은 아주 우리 정치판을 뒤흔들 만한 내용을 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